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오늘은 안경 재료학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간 올린 강의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안경 렌즈 이야기는 이미 했어요. 안경 렌즈의 유기질 유리, 무기질 유리 이야기하고, 유리 렌즈의 강화법에서 물리적 강화법, 화학적 강화법, 그리고 라미네이트법,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이 세 개가 이름을 따로 뭐 이온교환법, 열강화법 이렇게 이렇게 5개, 6개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보기 내기가 많아서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안경 재료학을 제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안경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 번 생각보다 많이 나뉠 것 같진 않아요. 그 전 거는 직접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어저께 제가 안경테의 금속 재료 중 니켈 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그날 한 거는 그날 또 꼭 좀 암기를 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켈 실버, 그러니까 양백이라고 불리는 재질 이야기했고요. 모넬 이야기했습니다. 안경테 재질 중에는 모넬만이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야기도 했고요. 하이니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니켈 함량이 20%, 60에서 70, 그러니까 모넬이 60에서 70, 그리고 하이니켈은 80% 이상 들어간 거를 하이니켈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85% 넣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니켈 풀이라고 그래서 니켈이 인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니켈이 안 들어간 게 더 비쌉니다. 이야기까지 했고, 티탄이 비중이 4.5로 다른 재료들의 절반 정도로 가볍고 생체 친화적이어서 뼈가 부러지면 인공뼈로도 씁니다 라는 이야기했고, 녹이 거의 해수에 대한 내부식성이 거의 백금계열, 금하고 비슷한 정도까지 갑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니켈합금 이야기했어요. 물론 티타늄은 니켈합금은 아닙니다. 알루미늄 이야기도 했군요. 그 얘기도 좀 정리해드릴게요. 알루미늄은 비중이 2.7로 뭐 오히려 티탄보다도 훨씬 가벼운데 이게 좀 잘 휘고 그리고서 용접이 어려워서 그 VV를 이렇게 나사식으로 조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안경 다리나 이런 것도 파이프식으로 관을 만들어서 만듭니다 했으니까 이 림을 만들더라도 관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두껍습니다. 느낌이 좀 두꺼운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은 어제 이야기했던 니켈 합금 말고 동합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가 니켈 합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니켈 함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켈 합금 그 함량이 20%밖에 안 되는 니켈 실버는 니켈 합금이라 안 하고 동합금으로 간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굴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니켈 합금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먼저 브랑카지입니다. 예, 브랑카라는 뭐 예전에 그 유머 콘서트 유머 1번지 아니야 죄송합니다. 개그 콘서트에 나오던 블랑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기억하시나요? 외기 좋겠죠. 예, 블랑카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블랑카지입니다. A를 불랑이라고 읽는 거는 왜 그럴까요? 독일 발음입니다. 이 제품은 안경 다리 부분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구리와 솔직히 모릅니다. 이거 모른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 안 잊으시겠죠. 브랑카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합금량이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로덴스톡이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안경테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이 로덴스톡은 아주 고급테를 만드는 회사이고 오래된 회사입니다. 뭐 독일이 뭐 품질에 좀 만전을 기하는 것처럼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고급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 로덴스톡에서 안경 템플을 만들기 위한 재질로 구릿빛을 띠고 실제 구릿빛을 띄어요. 그래서 이게 구리 합금이란 거를 아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사가지고서
조사를 하면은 이게 몇 퍼센트로 만들었다는 게 나오겠는데 어느 학금이라 알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로덴스톡에서 쓰이는 재질입니다. 물론 이게 탄성이 좋아요. 탄성이 좋아요. 제 안경도 탄성이 괜찮습니다. 예. 이런 탄성이 있어서 템플러로 많이 쓰이고요. 로덴스톡에서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 템플 만드는 재료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제품이 시험에 잘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보기로 꼭 나옵니다. 보기로. 다음 중 동이 들어간 합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동이 들어 있습니다. 예. 자, 동이 들어 있는 아예 동합금으로 분류될 정도니까 동이 많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청동입니다. 이 청동이 청동기 시대부터 쓰였다는 그 청동입니다. 구리가 약 91% 정도 들어갑니다. 90.9% 들어가나 그렇게 나오는데 91%로면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석이 9% 가량 들어가고 여기에 인이 한 0. 몇 퍼센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에다가 니켈을 좀 집어넣으면은 탄성이 좋고요. 그리고 가공이 쉽습니다. 용접도 쉽고요. 그래서 안경테 재료로 청동이 쓰입니다. 청동이 생각보다 이렇게 인체에 많이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위에 도금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는 않죠. 우리가 사실 도금의 수명을 안경테의 라이프 수명을 최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쓰신 분이 2년이면은 새 거로 교체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금을 2년 정도 쓸 만큼 올려요. 표면 처리를 2년 쓰시는데 아주 고급태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물론 깨끗하게 쓰시는 분들은 3년, 4년, 5년 쓰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안경의 라이프는 한 2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도금을 필요 이상으로 두껍게 올리면은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듭니다. 청동을 얘기했고 도금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 블랑카지와 청동은 구리합금으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 아마 교과서에는 이소네이트라는 재질이 있을 텐데 그거 우리 안 씁니다. 예, 안 씁니다.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재료로 안 쓰는 재질이에요. 자, 이거 말고 스테인레스 스틸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은 이거는 구리합금 아닙니다. 여기까지만이에요. 어저께 니켈합금 얘기하다가 티타늄 얘기했던 것처럼 스테인레스 스틸은 크롬막을 형성해서 표면에 크롬막을 형성해서 그 막이 생긴 이후로 산화가 되질 않습니다. 녹이 안 슬죠. 밥그릇으로도 많이 쓸 만큼 녹이 안 쓰고 오래 쓸 수 있는 재질이긴 한데 얘도 그렇게 표면에 스크래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접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루미늄은 또 용접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잘 휘기 때문에 파이프 스타일로 만들어서 거기에 패드함을 달거나 그러니까 코받침을 달거나 할 때 나사를 이렇게 피스를 박아서 이렇게 고정합니다 얘기했는데 스테인리스 스틸도 용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티타늄 같은 경우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르곤가스 불활성 기체입니다. 보기에 학생분을 위주로 하니까 이것도 쓸게요. 불활성 기체 해서 이거를 아르곤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르곤가스를 불활성 기체를 쏴주면서 용접을 하는데 얘는 그렇게도 용접이 어려워요. 안경테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안경테로 만들 때는 알루미늄 파이프로 만든다고 했죠. 얘는 전체를 깎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깎아요. 제가 스테인레스 스틸 안경 하나 사진 요 뒤에 첨부할게요. 네. 보셨습니까? 스테인레스 스틸 방금 전에 사진 제가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 테들은 림과 림, 안경 렌즈가 들어가는 곳이요. 그러니까 림이요. 림과 림 사이를 브릿지가 연결하죠. 브릿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쓰고 있습니다. 브릿지가 연결하는데 이 브릿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때물을 붙입니다. 용접을 해서 붙입니다.
사실은 안경 용접은 땜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용접은 이 소재도 어느 정도 녹이고 그리고 융제도 녹여가지고 붙이는 게 용접이고 우리가 땜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 되게 하나도 안 녹인 상태에서 여기다가 그 은납이나 근납이나만 써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하니까 땜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땜이라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낮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용접 제가 우리말보다 한자를 그런가요? 아유 이거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 땜이긴 합니다. 나중에 용접 얘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용접을 하는데 스테인리스 스틸은 제가 방금 전에 넣었던 사진처럼 여기가 이렇게가 전부 다 붙어서 아예 이렇게 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여기에 안경 다리 들어가는 힌지가 들어가야 될 부분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다리도 이게 아예 붙어서 통째로 깎아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경테 재료로서 용접이 어렵기 때문에 표면에만 조금 쓰거나 그러니까 안경 다리 부분에 그러니까 얼굴에 닿아서 녹이 잘 쓰는 곳, 도금이 잘 벗어지는 이 안쪽 이런 데를 위해서 템플용으로 좀 쓰는 경우가 있고 많이 안 썼어요. 한데 요즘은 좀 씁니다. 예, 좀 써요.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버려지는 금속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근데 요즘은 용접이 없으면 아무래도 안경테가 더 튼튼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몇 분이나 됐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동합금 얘기하면서 브랑카 G, 사실 저는 브랑카 Z라고 그게 입에 붙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브랑카 G와 청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 스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경 금속태 재료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하다가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